예, 오늘은 제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엄청 인기가 많죠. 서울시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박원순 시장님께서 들어오시고 나서는 새로 신규로 지정되는 구역들이 전무합니다. 없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해제가 많이 되었죠. 그래서 신규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기 되게 힘든데 그러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왜 진행이 안 되는지 또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신규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현장에 좀 나가보면요, 많은 구역들에서 이제 해제가 됐던 구역들에서 새로 재추진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동의서를 걷고 있다든지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정보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정보들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재개발이 진행이 되려 그러면 일단 정비구역 지정부터 돼야 되는데요, 그죠? 구역이 지정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기존에는 어떻게 구역이 지정돼서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안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재개발, 재건축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공부를 좀 할 게 많습니다. 이 절차법이다 보니까 도정법에, 도시정비법에 해가지고 이제 다 절차가 다 나눠져 있죠. 그리고 지방에서는 이제 지방 조례들로 또 세부적인 부분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절차를 보면 기본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죠.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구역을 지정합니다. 구역 지정을 하고요. 그죠? 그리고 나면 이제 추진위를 만들죠. 추진위를 만들고 그리고 조합 만들고 쭉 갑니다.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그리고 이주 철거, 착공, 그리고 준공까지 가죠. 쭉 가는데 이 단계들마다 가격은 껑충껑충 뜁니다. 그죠? 껑충껑충 뛰고요. 자, 이제 기본 계획에서 정비 예정 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정비 예정 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기본 계획 자체가 일단 10년 단위로 수립이 되고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기본 계획에서 예정되어 있는 날짜에 따라서 그 기일에 따라서 이제 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되는데 기본 계획에서 그러면 지정을 하고 있지 않으면 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먼저 도정법에 의해서 이 절차법이라는 도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규정을 하고 있는데 먼저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비 계획과 정비 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 정비 기본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단위로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중요한 부분이 정비 예정 구역의 범위를 확정을 하고 정비 계획을 언제 수립하는지 그 수립 시기까지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이제 이 정비 계획 수립 시기가 되면 자체적으로 정비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죠. 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정비 구역과 면적을 정확하게 지정을 하고 정비 사업을 이제 언제부터 시작을 하는지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등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이제 내용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서울은 좀 다릅니다. 서울은 어떻게 다르냐? 도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를 지금 일단 우리가 먼저 알게 2025년 서울시 정비 기본계획에서는 정비 예정 구역이 아예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에서 정비 예정 구역을 설정을 한다 그랬죠. 근데 정비 예정 구역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자, 왜 없느냐? 우리가 도정법, 도시정비법 5조 2항에서 보면 기본계획에 생활권 설정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활권 설정 계획을 만들어 놓으면 정비 예정 구역이나 단계별 수립 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아니고 정비기본계획을 보면 생활권 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어요.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 예정 구역을 아예 지정을 해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없는 거고.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도정법을 또 살펴보면 구청장이 정비계획 위반할 때 시장에게 구역 지정을 신청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시장한테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허가권자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도장을 찍어서 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청장이 그냥 하겠습니까? 그냥 안 하죠. 누가 해야 되죠?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을 위반권자인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위반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지역을 좀 재개발해 주세요라고 어떤 요건들을 맞춰가지고 이제 구청장한테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검토를 해가지고 시장에게 특별시장에게 이제 인가를 해달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이제 아예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나서서 구역을 지정을 해달라고 구청장한테 말을 하고 구청장이 시장한테 인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울시는 이제 어떻게 돼 있는지 상세하게 좀 살펴보면
주거 정비 지수라는 것을 도입을 해놨습니다. 주거 정비 지수가 뭐냐 하면 뭐 노도라든지 세대 밀도라든지 도로 연장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점수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 점수화를 시켜서 점수를 어느 정도 넘어가면 이제 단계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자, 주거 재개발을 이제 희망하는 주거기획의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자, 대상지 선정 기준, 평가 항목, 심의 제출 자료 등등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만들어가지고 주거 정비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그러면 이제 구청이나 서울시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제 만족을 한다 그러면 예스라고 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만족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노라 그러면 그냥 일반 주거지로 그냥 가게 됩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요 세 가지가 있는데 대상지 선정 기준과 평가 항목, 심의 제출 자료가 있는데 요게 요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해야지 두 번째로 넘어가고 두 번째 점수를 제대로 받아야지 심의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1단계로 이제 대상지 선정 기준을 이제 요게 필수 충족 항목인데요. 필수 충족이라 그러면 주민 동의율 그리고 이제 면적, 그다음에 노후도 세 가지를 모두 만족을 해야지 2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2단계에서 평가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게 70점 이상 넘어가야지만이 이제 3단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못 넘어갔다 그러면 그냥 도루묵입니다. 구청장이 그냥 안 돼라고 반려를 시켜버립니다. 자, 그런 지역들도 몇 군데 있는 것들로 알고 있고 지금 이거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좀 살펴보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1단계에서 해당되는 거 필수 조건, 첫 번째 단계 필수 조건이 있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정량적 평가를 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지수죠. 지수화 시키는 것이고 세 번째로 이제 심의를 위해서 정성적 평가를 하는 세 번째 단계인데 1, 2,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주민 동의가 이제 67% 3분의 2 이상이고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노후도도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연면적의 60% 이상이 돼야 되고요. 요 세 가지를 무조건 만족을 다 해야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조사를 해서 만족을 해야지만 2단계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2단계에서는 4가지인데요. 여기를 만족해서 넘어오면 주민 동의가 이제 한 40점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노후도를 30점 정도, 그리고 도로 연장률이라고 해서 이것도 15점, 세대 밀도 15점 해서 1, 2, 3, 4 4가지를 이제 점수화 시켜가지고 이 점수가 70점이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주민 동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점수를 받을 거고, 그리고 노후도가 노후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거고요. 도로 연장률 요거는 뭐냐면 6m를 넘어가는 도로가 지금 현재 전체 구역에 있는 도로들 중에서 몇 프로 정도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아주 6m가 안 되는 도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대 밀도는 1000제곱미터당 몇 개의 세대가 있느냐. 그러니까 빡빡하면 빡빡할수록 세대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요건들을 다 충족해서 70점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심의를 들어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요거를 다 충족을 하면 자체적으로 이제 주민 의견을 조사합니다. 주민 의견을 조사하는데 자, 동의율이 50%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찬성이 50% 이상이 되어야 되고 25%의 미만으로 반대자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자가 25%를 넘어가게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다시 일반 주거지역으로 설정이 되어버립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조금 상세하게 보면 이렇게 사전검토를 요청을 하고 우리가 주민들이 각가지 아까 항목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사전검토를 요청을 하고 자치구나 서울시에서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이제 만족을 한다 그러면 사전타당성 검토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는데 주민 의견을 조사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50% 이상의 찬성과 25% 미만의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자, 찬성으로 가서 구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를 했다 그러면 일반 주거지로 그냥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거를 통과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정비계획안을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는 거죠. 심의받고 통과를 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비구역으로 결정되고 고시가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딴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점수가 70점이 넘어가야 되고요.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주민 동의율입니다. 동의율이 자, 우리가 사전검토를 요청을 할 때는 10%의 동의만 있어도 사전검토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의 동의율을 가지고 사전검토 요청을 해봤자 당연히 반대자가 25%가 생겨버리면 당연히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동의서를 거둘 때 우리가
자치제도 준비위원회에서는 75%를 목표로 하고 거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10%만 만족을 해가지고 구청에 가면 구청에서는 조금 더 동의서를 더 걷어가지고 오세요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대가 25%를 넘으면 반려가 돼버리기 때문에 반대를 25% 넘지 않기 위해서 75% 이상의 동의율을 받아가야지만 구청에서 검토를 해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교 정비 지수가 70점 이상이 넘어갈 정도로 준비가 된 구역이어야지만 우리가 나중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동의율이 거의 극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소문들만 떠돌아서 이제 구역이 지정되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겁니다라고 하는 데가 있는 걸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동의율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이 재개발을 위한 열의가 있는지를 먼저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이 물론 이제 단계가 진행이 되면 진행될수록 가격이 많이 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진행된다 그랬다가 이게 엎어지게 되면 그냥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일반 빌라가 돼버리는 거니까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현장에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만약에 구역 지정이 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는 지역이다 그러면 저희한테 한번 전화를 주셔가지고 검토도 한번 받으시고 그리고 한번 진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재개발 재건축의 우리 초기 단계, 그러니까 구역 지정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구역 지정이 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지역 소개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